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8명으로 연이틀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비율도 2배 넘게 올라갔습니다. 정부는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생활 방역 실천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서울에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레까진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질 걸로 예보됐습니다. 계속되는 전세난에 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주한 루안다 대사관 직원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났습니다. 조사 결과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겨울 날씨 특징 중에 사흘 춥고 나흘 따뜻한 사만사운이 있죠. 이제는 날이 춥다가 풀리기만 하면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찾아온다고 해서 생긴 사만삼이란 말이 더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올해는 그래도 미세먼지 걱정을 조금 덜 했는데 오늘 서울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모레 오전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질 거란 예보입니다. 안영인 기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겨울 난방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미세먼지로 일부 고속도로가 봉쇄될 만큼 중국의 공기질도 나빠졌는데 아직은 난방으로 석탄을 사용하는 곳이 많아 미세먼지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전세난에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의 집값도 가파르게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주 중에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을 늘리는 전세 대책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화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신분증을 만들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체크카드까지 만들려던 남성이 검거됐다 풀려났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또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혔습니다. 얼굴도 지문도 달랐지만 이번에도 주민센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줬습니다. 전현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남북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무기 체계 중 하나가 바로 잠수함입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을 탑재한 잠수함 개발에 공들이는 만큼 우리도 최근 3,000톤급의 신형 잠수함을 선보이며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김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다 큰 연어가 다시 동해안 하천으로 돌아오는데 그 회기율은 200마리당 1마리에 그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어린 연어를 수조에서 어미 연어로 키워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연어 양식뿐 아니라 관련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조재근 기자입니다. 올해 냉해와 장마 같은 기상이변으로 농가 피해가 많았는데요. 쌀 생산량이 5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햅쌀 가격은 크게 올랐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부담도 늘었지만 특히 학교 급식으로 공급되는 친환경 쌀 생산이 크게 줄어 더 문제입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일요일 8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